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또 남편 내조하면서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오셨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모아서 겨우 마련한 내 집 한 채. 이제 이 집이 남은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혹시 그 소중한 내 집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어디도 가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화려하지만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고단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해법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제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한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날, 그래도 밖에서는 꿀리지 않으려고 가장 좋은 옷 꺼내 입고 번듯한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잖아요.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까지 갈 때 혹시라도 쌈짓돈 몇백 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거나 일부러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 본 경험 혹시 없으세요? 남들 눈에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처럼 또 우리 부모님 이야기처럼 가슴에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상추가 금값이네. 저기요, 이거 마감 할인 스티커는 언제쯤 붙여요? 이 나지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올해 72이신 김순옥 어머님이십니다. 북적이는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서 어머님은 한참을 서성입니다. 파릇파릇 신선한 상추를 들었다 놨다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내려놓으시죠. 그리고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마감 할인 시간을 묻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어머님의 고단하고 팍팍한 하루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만 같아요.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순옥 어머님은요, 어엿한 6억 원짜리 아파트 주인이세요. 평생 일해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죠. 동네 사람들은 어르신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시겠어요 라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추 한 묶음 500원 깎아보려고 마트 구석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30분 넘게 하염없이 시계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겪고 계신 집은 있지만 돈은 없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자랑도 위안도 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팔자니 평생 고생해서 이걸 남겨줘야 하는데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고 이 집에 그냥 깔고 앉아있자니 당장 오늘 먹을 반찬 살 돈이 아쉽고 병원 갈 돈이 부족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화려한 감옥, 내 노후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집이 오히려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린 거죠. 순옥 어머님이 매달 꼬박꼬박 손해주는 수입의 전부입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국민연금 4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숫자를 보니.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는 아마 맛있는 외식 한두 번 하면 금방 사라질 돈이겠지만 우리 어머님께는 한 달에 생계가 모두 걸린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은 돈입니다. 그 40만 원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해마다 꼬박꼬박 오르는 재산세 내야지요. 건강보험료도 내야지요. 추운 겨울 가스비, 더운 여름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보면 물가는 또 어찌나 무섭게 올랐는지요. 예전엔 10,000원 한 장이면 장바구니가 제법 찼는데 이제는 뭘 몇 개 집지도 않았는데 금방 2, 3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결국 매달 먹어야 하는 혈압약, 관절염약이라도 제때 챙겨 먹으면 그걸로 다행이다 싶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빠듯한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요, 순옥 어머님을 밤마다 뒤척이게 하고 깊은 한숨을 쉬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무겁고 질긴 감정의 문제가 어머님을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러셨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결혼시키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다 바치고 나니 이제 내게 남은 건 정말 이 집 한 채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다면 마치 내가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을 산 것만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든 지켜서 물려줘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이 내 노후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마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기철 씨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엄마, 저 기철인데요. 저 이번에 회사 근처로 이사를 좀 해야 하는데 대출이 영 시원치 않게 나와서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아파트 담보로 해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짜고짜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아들. 자식의 그 어려운 사정을 들으니 순옥 어머님의 마음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습니다. 순옥 어머님은 정말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속마음을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기철아, 사실은 엄마도 요새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말이다. 이 집으로 주택연금이라도 좀 받아서 써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라면 엄마의 이 힘든 상황을 분명 이해해 주리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순옥 어머님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택연금이요? 아니 엄마, 그거 받으면 나중에 나라에서 집 그냥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랑 동생은 뭐가 돼요? 제가 나중에 알아서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제발 그 집은 그냥 좀 놔두세요.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함께 집을 못 물려받을지도 모른다는 서운함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나중에 용돈 드릴게요라는 그럴듯한 말로 엄마의 절박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순옥 어머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안다. 나도 안다. 너희들이 하는 그 나중에라는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인지를. 당장 제 자식들 키우고 대출이자 갚느라 등골이 휘는 자식들입니다. 그 힘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어떻게 늙은 부모까지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참 고맙지만 그 지키지 못할 약속 하나만 믿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순옥 어머님은 며칠을 끙끙 앓다가 자식들 몰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상담을 받으며 우리가 막연하게 좋은 제도라고만 생각했던 주택연금에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주택연금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릴 3가지를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가입할 때 내는 초기 보증료라는 돈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을 잘 받다가 혹시라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주택연금의 본질이 결국 대출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금리, 즉 이자가 올라갈 때의 위험입니다. 제가 하나씩 아주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초기 보증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한 번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통 집값의 1.5%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돈을 가입할 때 당장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처분해 정산할 때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이 보증료까지 더해서 한꺼번에 제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순옥 어머님의 경우 집값이 6억 원이니까 그 1.5%는 900만 원이나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자녀들이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 테니 연금 해지하세요 하는 좋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9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입할 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사 문제입니다. 연금을 잘 받고 있다가 아이고 이제 아파트 관리가 힘드니 자식들 집 근처 작은 빌라로 옮겨야겠다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새로 이사간 집의 가격이 원래 살던 6억짜리 아파트보다 싸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 집값 차액만큼 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연금의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즉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지금 사는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야지라고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팔기가 어려워지고 또 요양원으로 거주지를 옮기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바로 금리, 즉 이자 문제예요. 주택연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이건 나라에서 공짜로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대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연금액에 꼬박꼬박 대출 이자가 붙어서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듯이 시간이 갈수록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만약 요즘처럼 은행 이자가 비쌀 때, 즉 고금리 시기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자가 더 빨리, 더 많이 불어나겠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정산했을 때 불어난 이자를 다 갚고 나니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지거나 아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자식들에게 돌아갈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 모든 설명을 들은 순옥 어머님, 처음엔 머리가 지끈거리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싶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평생을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자식 눈치만 보면서 숨죽여 살지 않겠다. 내가 먼저 당당하고 행복해야 내 자식들도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줄 것이다. 지금부터 순옥 어머님이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실행했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단계 계획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정확한 정보로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더 이상 희생하는 부모가 아닌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을 하자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토록 바라던 첫 연금을 받아서 난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순옥 어머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에게 물어봐서 컴퓨터를 켜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라는 곳에 직접 들어가 본 겁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예상 연금액 조회라는 버튼을 눌렀죠. 남들이 그거 별거 안 나온다더라, 그거 하면 손해라더라 하는 뜬소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내 집과 내 나이에 맞는 정확한 숫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순옥 어머님은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6억 원짜리 집, 만 7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 약 150만 원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 4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 숫자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내 손에 잡히게 될 구체적인 현실이었어요. 정확한 정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순옥 어머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주 주말 아들과 딸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이거 해도 될까? 하고 미안해하며 허락을 구하는 대신 식탁에 모두를 앉혀놓고 당당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순옥 어머님은 자식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집으로 연금을 받으면 아플 때 병원비 달라고, 생활비 모자란다고 너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값에서 내가 받은 연금이랑 이자 빼고 남는 돈은 법적으로 너희에게 똑같이 돌아가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건 엄마 혼자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 편하게 잘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은 애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엄마의 그 확고한 모습과 이치에 맞는 설명 앞에서 자녀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뒤 순옥 어머님의 통장에 약속된 첫 주택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는 그 돈을 찾아들고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만 썼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님은 가장 먼저 동네 문화센터로 달려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수영 강습에 등록했습니다. 늘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미뤄왔던 일이었죠. 그리고는 백화점에 가서 늘 자식들 선물만 샀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사본 적 없던 발이 아주 편하고 좋은 운동화도 한 켤레 샀습니다. 이 작은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독립을 통해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내 삶의 주도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는 아주 거룩하고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옥 어머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어머님을 그 화려한 감옥에서 구출해냈을까요? 그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변화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트 마감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먹고 싶었던 싱싱한 제철 과일을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돈이 없어 늘 피하기만 했던 친구들 모임에도 떳떳하게 나가서 오늘은 내가 살게 하며 웃으며 커피를 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 같은 존재야 라고 느끼던 것에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멋지게 꾸려가는 독립적이고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당당하게 자기 돈을 쓰기 시작하자 오히려 자식들이 엄마 짐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찾아뵐 때마다 돈이 있으시냐, 어디 아프신 데는 없냐, 걱정하시는 부모님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서 괜히 발걸음을 피하게 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활짝 웃으며 밥은 먹었냐 하며 용돈까지 쥐어주는 엄마를 만나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도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진 것이죠. 돈 걱정이 사라지니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따뜻해진 겁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정말로 남겨줘야 할 위대한 유산은 등기부 등본에 적힌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내 돈으로 내 건강을 챙기며 자식들 앞에서 엄마는 아무 걱정 없다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부모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피땀이 서린 소중한 집을 나라에 빼앗기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며 살아온 나 자신에게 이 사회와 국가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품위 있고 당당한 월급입니다. 오늘 순옥 어머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한 감옥에 갇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를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낡은 집에 갇혀 자식들 눈치만 보며 가난하게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집을 발판 삼아 내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품위 있는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진정한 유산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